네, 안녕하세요. 신규와 친해지길 바래 발표를 맡은 신수정 도생입니다. 와. 여러분 축제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느 축제에 가보셨죠? 저는 학생이니까 이제 학교 축제 많이 가요. 저는 치킨 축제 가서 치킨 많이 먹고 왔어요. 오. 치킨 축제도 있네요. 맛있겠다. 저는 토마토 축제를 가봤거든요. 아. 토마토를 막 으깨고 막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막 네. 뒹굴르고 막 오. 그러면서 놀더라고요. 네.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에도 다양한 축제가 있죠. 불꽃놀이 축제가 있고 또 락 페스티벌 같은 음악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하늘에 소원을 빌고 등을 날리는 연등 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또 음식, 푸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처럼 축제는 세계 공통 문화인데요. 그리고 또 축제에서 뭐 빠질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진 예쁘게 잘 찍고 그런 거. 신나는 노래 듣기.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축제에 가면은 친구들과 맛있는 걸 사 먹고 또 예쁜 사진을 찍곤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학교 축제에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와. 네. 보고 이어져. 보여줘. 보여줘. 그래가지고 반 친구들과 춤 무대를 준비하면서 춤도 추고 많은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날만을 설레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처럼 축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죠. 그럼 축제의 한자는 무슨 뜻일까요? 제사. 맞습니다. 빌축자의 제사제입니다. 근데 축제인데 제사가 들어가죠. 네, 그렇네요. 네, 왜 제사가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축제가 천재문화, 즉 하늘에 제사를 보내는 이제 천재문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면 제천단에서 이렇게 춤도 추고 성화봉송도 하죠. 우리는 옛날 옛적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재란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민족과 인류 대제전회장 천재. 한민족은 상제님께 믿음과 공경을 표시하고 상제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국가 행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천재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끝나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춤과 노래를 즐기고 그 제단에 올렸던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왜 천재를 지냈을까요? 바로 신교의 핵심 코드가 천재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교는 이신설교의 준말로 신의 가르침을 받아내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주의 통치자, 우주와 인간 그리고 신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삼신상제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교는 이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이 가르침을 받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상제님께 제를 지내고 수행을 통해서 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또 교과서에서 제가 찾은 게 있는데요. 보시면 여러 나라는 영고, 동맹, 무천, 계절제 등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다. 이때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겼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여러 제천 행사가 있던 겁니다. 아영 선생님, 네. 고려의 제천 행사는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팔관회입니다. 팔관. 맞다. 네,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구경하러 온 백성들도 있죠. 그리고 조선시대 말 고종도 원구단에서 상제님께 제를 올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 원구단 내용도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재 문화가 글로벌한 문화란 걸 알고 계시나요? 그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만든 제천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추측을 해보면. 중국. 이집트 멕시코. 이런데?
네. 찍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천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초대 당군왕검 시절인 4,3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입니다. 이 참성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천단이고 우리 한민족의 고유 제천 성소죠.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여기서 제사도 지내고 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가르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천단의 특징은 이렇게 높은 산에서 지내는 게 특징인데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제를 지내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지내서 그 하늘에 좀 더 닿고자 해가지고 높은 산에 지었습니다. 아까 글로벌한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해외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평한 땅에는 어떻게 제천단을 지었을까요? 흙 모아서 이렇게 쌓았나? 돌덩이로. 돌덩이로 쌓았겠는데요? 평평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흙을 높이 쌓아서 이렇게 제천단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르의 지구라시인데요. 우르는 중동 지방에 있어서 대부분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땅에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쌓았죠. 여기서 제사를 지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너무 높아요. 올라가기까지가 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제천단이 이집트에도 있는데요.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죠? 피라미드. 네,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초기 피라미드가 원래 이렇게 뾰족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평평한 곳에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메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메르는 승천하는 공간이라는 뜻이고 또 지구라시라는 말도 높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재 문화와 더불어서 신교의 핵심 코드가 있는데요. 바로 난가 문화입니다. 아영준 선생님, 네. 네, 신라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제 뭐 다들 배우듯이 화랑? 맞습니다. 화랑이죠. 저는 교과서를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요. 이제 이 화랑 드라마가 나오면서 이미지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화랑 드라마에서 나온 화랑은 왕을 지키는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랑은 삼신 상제님을 지키는 수호자였어요. 그 천재도 지내고 그다음에 국가까지 지키는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화랑 같은 난가 조직들이 이 신라 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난가 조직이 있던 거예요. 보시면 배달은 제생랑과 삼랑, 당군조선은 곡자랑, 북부여는 천왕랑 이렇게 있어요. 고구려에 있는 조이선인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계소문 장군과 을지문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대부분 뭘로 공부를 하죠? 책 보고요. 네, 책 바로 교과서죠. 이 난가 문화에도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3대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입니다. 천부경을 교과서로 본 거예요? 네. 더 놀라운 것은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외우고 또 우리나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경미 포정님, 이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용담 선생님의 말씀이네요. 밝음을 숭상하는 고장에서 일제의 감옥에 갇히어 낭낭하게 천부경을 외운다. 가슴에 환한 달이 떠오르면서 스스로 도를 구하는도다. 억만 번이나 읽어 가히 통하게 되니 조국의 독립은 천부의 정신으로 말미암도다. 이렇게 화랑과 독립운동가들이 그냥 무술만으로 연마한 것이 아니라 난가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교나 난가 문화 이런 거를 전혀 배우지 않아서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난가 문화를 되찾으면은 세계의 문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신교의 핵심 코드인 난가 문화와 천재 문화는 우리 역사와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가 있을까요? 천부경을 읽어요. 엉망. 맞네, 천부경을 천부경. 읽어봅시다. 네, 바로 정화수 성수 모시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께서 이제 물 떠놓고 기도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저희 아빠를 낳으실 때 계속 딸만 낳으시다가 아들을 낳고 싶으셔서 이제 맨날 밤에 기도를 하고 강가에 가셔서 찬물로 몸을 씻기면서 아빠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교의 맥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증산도에서는 청수를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있죠. 저도 이번 발표를 계기로 청수 모시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한번 오. 보실까요? 네. 네, 이렇게 우리 뿌리 문화인 신교 다 같이 알고 청수 모시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